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카운트썸인데, 카운트썸은 이제 캔썸하고 달리 저장해야 되는 게 이제 정수죠. 아까는 불리언이었고, 불리언이었기 때문에 이제 구분이 안 된 거죠. true, false만으로. 그래서 해시맵을 썼지만, 얘는 카운트썸은 출력값이 정수예요. 저장해야 되는 개수니까. 그리고 이 개수는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메모리제이션을 하면 얘는 이거 그냥 해시맵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배열 써도 되겠죠.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해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카운트를 해 가지고 저장하고 있으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얘를 작성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 문제를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제기함수로 작성할 수 있으면 메모리제이션 하는 거는 되게 기계적이에요. 메모리제이션을 해야 될 때 내가 테이블을 쓸지 배열을 쓸지 해시맵을 쓸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겠고 뭘 저장해야 되는지 그런 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태블레이션은 똑같이 하면 돼요. 아까는 여기서 얘가 true였으면 얘를 true로 바꾸는 건데 이제는 얘를 1로 놓고 더하면 돼요. 계속 더해 나가면 돼요. 여기는 1. 그 다음에 또 되면은 더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총 개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이전 테이블 i가 값을 여기다가 더해서 누적시키게 되면 테이블 m의 최종적인 값이 이제 해가 몇 개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썸은 테이블 갖고 비교적 간단히 풀 수가 있고 이제 초기값 같은 걸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0을 1로 놓고 이제 더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우썸, 배썸인데 이제 이 하우썸하고 배썸은 이제 저장해야 되는 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냥 단순 값이 아니라 목록을 저장해야 되니까 이제 좀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마찬가지로 해시맵을 쓰면은 그 값과 리스트를 저장하면 되겠죠. 그 해시맵에 값과 리스트를 저장하면 되겠고 여기 보면은 이제 클론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클론이 왜 필요하냐면은 원래 테이블에 메모해 놓은 거를 바꾸면 안 되겠죠. 이 메모해 놓은 거는 그 값이 요 해다라는 걸 했는데 걔를 바꿔 놓으면은 다음에 걔를 또 쓸 때 잘못되게 되겠죠. 그래서 클론을 해줘야 되는데 하우썸은 여러 개의 해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찾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클론을 안 해도 답은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메모해 놓은 것은 바꾸면 안 돼요. 메모해 놓은 거는 이제 거기까지의 답인데 그 다음 답을 여기다가 반영시켜 놓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리스트 get 준 값을 내가 클론 해가지고 새로 x를 추가해서 넣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주고 특히 이제 태블레이션 할 때는 반드시 클론을 해줘야 돼요. 얘는 그냥 재기적으로 해가지고 찾으면 리턴 해가지고 종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끝까지 어쨌든 가야 되기 때문에 메모해 놓은 거를 바꾸면 안 돼요. 메모해 놓은 걸 바꾸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경우에는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새로 저장한 다음에 그 복제된 거에다가 x를 추가해 줘야 되겠습니다. 배썸은 뭐 조건식만 바뀌고 하우썸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 문제를 이제 2장에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풀어봤는데 요번에도 또 네 개 문제가 또 나가요. 네 개 문제가 또 나갈 건데 이제 요 동쪽 프로그램 파트로 오면 아직 동쪽 프로그램 가려면 좀 멀었는데 그 동쪽 프로그램으로 가면 이 네 개 문제를 다시 할 건데 거기 그때 메모를 해놓겠지만 제가 네 개 문제 중에 두 개는 메모이제이션 해주시고 두 개는 태블레이션을 해주세요. 어떤 거를 메모이제하고 어떤 거 태블레이션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데 네 개를 다 메모이제 한다든지 네 개를 다 그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하면 안 되고 두 개씩 숙제를 그 과제를 진행할 때 한번 해보시면 요걸 가지고 이제 그 메모이제이션, 태블레이션 하는 거를 좀 익히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했던 솔루션들이나 그 솔루션을 갖고 와서 좀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와 우리가 살펴봤던 네 개의 합계 문제를 통해 가지고 메모이제이션, 태블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동쪽 프로그래밍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동쪽 프로그래밍은 메모이제이션이나 태블레이션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뭐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동쪽 프로그래밍을 태블레이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분 문제를 식별해야 돼요. 부분 문제.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식별해야 태블레이션의 용량을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몇 개의 부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단계 1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를 구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점화식을 찾는 거예요. 점화식. 그래서 점화식을 찾는데, 이 점화식이 피보나치처럼 딱 간단한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간단한 식이 아니라 어쨌든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만 찾으면 그게 점화식이 되는 거죠. 점화식이. 그래서 아까 캔썸처럼 이제 n-x들 중에 true가 있는 것이 있으면 m이 true가 된다. 이 개념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아래서부터 위로 버텀업 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부분 문제 해로부터 원 문제 해를 구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단계 3이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마지막 그 테이블에 저장된 값이 해였어요. 찾고자 하는 해. 근데 뒤로 가면 그게 해가 아니라 한 번 더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부분 문제의 식별하는 것과 점화식을 구하는 거는 많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훈련은 우리가 과제를 하면서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과제 외에 뭐 리트코드나 백준 뭐 이런 데서 이제 쉬운 동쪽 프로그램, 어려운 거 말고 동쪽 프로그램 문제들 중에서도 되게 쉬운 게들이 있어요. 그런 쉬운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면 감이 올 겁니다. 그리고 태블레이션이 감이 안 오시는 분은 메모이제이션이라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메모이제이션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전수조사하는 제기 함수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거를 메모이제이션 하는 거는 되게 기계적인 거니까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피보나치 문제 예를 들면 단계 1에서 n-1개 부분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용량이 n인 배열, 뭐 용량이 n인 그 해시맵을 쓰겠다 그러면은 1.3 곱하기 n 해가지고 용량을 확보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단계 2는 점화식을 찾는 건데, 피보나치는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땡큐죠. 근데 이제 점화식이 안 주어져 있어도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그 찾아내면 그거를 반복문으로 구현해내면 돼요. 작은 것부터 해결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의 더 큰 문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큰 문제, 그 다음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이제 태블레이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부분 문제 해가 원 문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그 태블레이션 된 마지막 그 테이블에 있는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동적 프로그래밍 해결책의 성능은 이렇게 돼요. fn 곱하기 gn 플러스 hn. 그래서 fn은 부분 문제의 수고, 각 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썸을 예를 들면은 부분 문제의 수는 m개가 존재하죠. m, m-1, m-2, m-3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될 수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OM이 될 거고, 이제 요 FN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ON 그 요소에 있는 개수들을 다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 m-x들을 검토해야 되니까 ON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부분 문제로부터 원 문제를 구하는 비용은 이제 카운트썸의 경우에는 그냥 마지막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O1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OM, ON을 곱한 거니까 OMN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중변수 비고니까 저걸 보고 얘는 선형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전히 이제 이 합계 문제들은 MP 문제이고요. 지수시간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제이션 관련해서 좀 간단한 얘기를 한두 개만 하면은, 이 메모리제이션은 항상 적용 가능한 건 아니고 참조적 투명성을 제공한 함수만 가능하다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만드는 함수들은 참조적 투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함수의 반환값이 그 입력값만으로 결정되는 경우예요. 내가 F3를 계산했으면 한참 뒤에 F3를 계산해도 안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메모리제이션 한다는 건 내가 기억하겠다는 건데, 지금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또 바뀌어.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제이션 한다는 거는 함수의 결과가 입력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게 지금 계산하나 한참 뒤에 계산하나 바뀌지 않아야 돼.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메모리제이션 할 수 있는 거고, 캐시의 크기는 소문제 수에 비례하게 되겠고, 요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범위, 그리고 함수의 출력값에 따라서 이제 어떤 용량, 어떤 타입의 배열을 쓸 건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초기값이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시밸브로 넘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초기값이 해야 되는 거고, 요게 그 하얀 책 있죠. 그 책에 있는 건데, 거기 보면은 메모리제이션 할 때 뭘 쓰냐면은 요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 책은. 이게 참조 변수로, 그러니까 이 재기함수에서 여기에 이제 캐시가, 이 메모가 여기에 들어올 텐데, 이 캐시에 있는 여러 값을 보진 않아요. 요 보통의 메모리제이션 할 때는 요 AB 값에 의해서 내가 살펴보는 위치가 있죠. 그럼 그 위치를 참조 변수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에서는 let을 이용해서 검사하고, 이 let의 결과값을 저장해서 반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C++로 이제 메모리제이션을 구현할 때는 계속 메모 AB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조 변수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1 초기화하는 것도 for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메모리 셋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전체를 초기화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점화식을 구하는 거예요. 점화식.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점화식을 구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적 프로그래밍 태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점화식을 어떻게 구하냐? 점화식. 그 예제를 드리기 위해서 요 문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독립집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독립집합이 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V의 부분집합 S에 있는 노드들이 서로 인접한 노드가 아니면 S를 G의 독립집합이라고 합니다. 독립집합. 그러니까 요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1, 2, 3, 4, 5다. 그러면 1이 들어가면 2와 5는 집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2와 5가 집합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집합은 독립집합이 아니에요. 독립집합이 되려면 거기에 있는 요소들은 서로 인접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1, 3은 되겠죠. 2, 4, 3, 5 이런 애는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독립집합이에요. 독립집합이 뭔지는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완전 그래프다. 그러면은 하나 들어가면 나머지 다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노드 하나만 구성된 집합이 유일한 독립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집합이라는 개념이고요. 실제 독립집합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독립집합과 관련된 문제인데 좀 단순화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경로 그래프 문제입니다. 패스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에서 우리가 최단 경로 같은 걸 찾잖아요. 그러면 그 경로는 보통은 심플 패스예요. 단순 경로. 그러니까 단순 경로라는 게 뭐라 그랬죠? 원래 뭐가 없는 거예요? 주기가 없는 경로를 말해요. 주기가 없는 경로니까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겠죠. 그렇죠? 경로가 내가 A부터 B까지 찾는 경로를 구하고 싶다. 그럼 경로를 찾겠지. 뭐 그걸 다이스로 찾든 뭘로 찾든 찾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로만 뽑아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래프를 우리가 사용할 때 가중치 그래프를 살펴보잖아요. 가중치 그래프는 간선의 가중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간선의 가중치가 있는 게 아니라 간선에는 가중치가 없고 노드의 가중치가 있습니다. 노드에. 그래서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경로 그래프가 주어져요. 노드의 가중치가 들어있는 경로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가중치 합이 최대가 되는 독립집합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독립집합은 1, 5, 4, 4, 1, 4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 중에 가장 그 가중치가 큰 애를 찾는 거고 이 경우에 답은 4, 4예요. 4, 4가 가장 가중치 합이 큰 독립집합이 되겠습니다. 걔를 MWIS 독립집합을 WIS가 되겠고 얘가 MWIS를 찾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전수조사에서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전수조사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보통 어떤 요소들이 있을 때, 집합에 있는 요소들이 있을 때 그 부분 집합의 수는 몇 개예요? 집합에 있는 원소가 n개야. 그럼 부분 집합의 수는 몇 개? 2의 n승이 있어요. 2의 n승이. 그러면 독립집합은 그거보다는 작지만 거의 지수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계를 모두 따져가지고 답을 찾는 건 이제 해결책으로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수조사가 안 되니까 얘를 전수조사 알고리즘을 만들고
메모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태블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건데,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바로 나는 능력이 좋아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보통은 자신이 없으니까 동적 프로그램 짜기가 먼저 분할 정복이나 탐욕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실제로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분할 정복으로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나, 아니면 그 탐욕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나를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잘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동적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실 텐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탐욕적인 기법으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면 탐욕적인 기법을 쓰려고 그러면은 선택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선택 기준. 탐욕적 기법은 선택이 전부예요. 거의 선택이. 그렇죠?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가중치 합이 가장 큰 거니까 이 노들 중에 어떤 애를 선택하는 게 탐욕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가장 가중치가 큰 애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이 중에 뭘 선택해? 5를 선택하게 돼요. 근데 5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4는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걔를 빼고 제일 큰 거는 1이야. 그럼 6이 되네? 그럼 답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 해봤는데 답이 안 돼. 그러니까 탐욕적인 기법을 생각해보고 얘의 정확성을 증명하려기보다는 우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발레를 생각해봐요. 안 되는 경우가 있나? 근데 안 되는 경우를 찾았어. 그러면 그냥 포기. 얘는 안 되는 거야. 얘는 정확하지 않은 거니까 버리면 돼요. 그래서 한 번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탐욕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탐욕적인 방법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분할 정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분할 정복하면 그래도 조금 성능이 향상될 테니까. 그러면 분할 정복은 우리가 늘 전형적인 분할 정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 나누는 거죠. 반을 나눠요. 그럼 반을 나눠서 이쪽의 최대, 이쪽 최대를 결합하면 돼요, 안 돼요? 이쪽 최대는 4고 이쪽 최대는 5예요. 그럼 두 개 합쳐서 9라고 하면은 답이 틀린 거죠. 그래서 분할 정복도 이렇게 반 잘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분할 정복을 못 하냐? 이거 분할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 잘라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반이 있을 때 (2반) (2반은) 검사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인접한 애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 하나 뺀 요거랑 요거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얘와 얘를 결합하는 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빼고 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두 개만 하면 될까? 이 얘도 한번 해봐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해서 분할 정복을 하면 얘는 거의 중복돼서 계산돼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뻔히 아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할 정복을 반쪽에 했을 때 이 반쪽에 했을 때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n로그 n 알고리즘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분할 했을 때 이 그 스플릿 찾는 게 선형적으로 효율적이어야 되는 거지. 얘가 커지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분할 정복을 못하는 건 아닌데 분할 정복하려면 너무 많은 분할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비용이 들어가니까 분할 정복하는 거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도 버려.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초이스는 동적 프로그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모이제이션을 해볼 수 있고 태블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데, 메모이제이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수조사하는 걸 짤 수 있으면 거기다 기계적으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뭘 좀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태블레이션을 하고 싶은데, 태블레이션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점화식이 필요해요. 그럼 점화식을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세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점화식을 어떻게 살피냐? 답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답으로부터. 답의 형태로부터 살피게 되겠습니다. 얘는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요. 문제에 여러 요소들이 주어지는데 이 요소가 답에 포함될 수 있고 포함이 안 될 수 있어요. 패스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노드가 4개 주어져 있어요. 그럼 각 노드는 답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에 얘가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고 안 들어갔을 때 어떤지를 살펴보는데, 어떤 애 갖고 살펴보냐면 맨 앞에 애 갖고 살펴볼 수도 있는데 주로 뭘 갖고 살펴봐요? 맨 끝에 있는 애 갖고 살펴봐요. 맨 끝에 있는 애가 들어가면 어떻고 안 들어가면 어떠는 건지를 살펴봐요. 근데 여기서 살펴보는 지점은 뭐냐면은 큰 문제를 뭘로 나타내요? 작은 문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타낼 수 있으면 뭐가 나온 거야? 점화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탑 다운 하는 게 아니라 바텀 업 하면 돼요. 자, 그러면 S가 답이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최적의 그 MWIS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VN은 그 경로 그래프에 있는 마지막 노드예요. VN은. 그럼 이 VN은 S에 포함될 수 있고 포함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포함되는 경우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네. 포함이 안 되는 경우를 보면 이 G'은 VN의 이 G에서 마지막 노드를 없앤 거예요. 없앤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S는 G'의 MWIS가 아닐까? S는 VN에 포함하지 않아. 그러면 VN은 의미 없다는 거잖아요. 답에. 최종 답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걔를 빼고 V1부터 Vn-1를 고려해서 나온 어떤 답이 S겠죠.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 VN이 S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S는 Vn-1까지의 MWS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VN이 S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답에 포함되어 있어요. VN이 S에 포함되면 Vn-1은 답에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포함할 수가 없어요. 인접 노드는 독립집합에 포함이 안 돼. 그래서 VN이 들어갔다는 건 Vn-1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VN과 Vn-1을 버려. 그러면 G2'이라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럼 얘의 답과 S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얘의 답에다가 VN을 더하면 뭐가 돼? S가 되겠지. 그게 아닌 거는 모순으로 다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점화식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가 점화식이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G의 MWIS는 뭐냐면은 얘나 얘 중에 큰 애예요. V1부터 Vn-까지 구한 애. 걔나 아니면 V1부터 Vn-까지 MWIS에다가 Vn을 더한 값. 둘 중에 큰 애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한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있을 거예요. 이 답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이라는 건 대부분의 우리가 살펴본 문제는 우리가 살펴본 입력들이 이 답에 포함돼서 적용이 돼서 어떤 값이 나올 수 있고 그 요소가 전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이 최적의 답이 작은 문제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GN은 max GN-1, GN-1의 WN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GN-1과 GN-1을 계산하면 뭘 계산할 수 있어? GN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라 태블레이션 하는 건 어떻게 해요? 거꾸로 올라가면 되지. G0, G1, G2, G3, G4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G3를 계산하려면 뭐만 알면 돼요? G1과 G2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쭉 계산하면 답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앵겔만 계산하면 GN이 답이겠죠. GN이 답이에요. 그럼 선형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선형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수조사하면은 비용이 뭐였어요? 시수 시간이었어. 근데 동적 프로그램 하면 선형으로 바뀐 거예요. ON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엄청나게 성능이 향상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은 두 개가 필요한 거잖아. I-1, I-2를 알아야 I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테이블 1은 뻔하죠. 테이블 1은 요소가 하나밖에 없는 애야. 그럼 걔 선택해야지. 근데 1, 2를 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테이블 0을 생각해요. 0은 아무것도 없는 애야.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의 답은 0이지 뭐. 그렇죠? 그러면 0, W1 갖고 쭉 나가면 돼요. 그러면 답이 8이 나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거는 MWIS의 값일 수도 있지만 이 8을 구성하는 이 두 개의 노드를 답으로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갖고는 그게 안 나오는 거지. 얘만 보면 이제 또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에 따라서는 이렇게 태블레이션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거 4개의 노드를 다 고려했을 때의 MWIS는 8이다. 그럼 8 출력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8이라는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8을 만들게 하는 노드들이 어떤 것인지를 출력해야 되면은 얘로부터 거꾸로 가면서 찾아야 돼요. 거꾸로.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들어가면서 쟤를 만들 때 어떤 애와 어떤 애를 같이 썼는지를 표시해 놓는 거예요. 즉, 이 네 번째는 요 네 번째 애와 두 번째 애를 같이 쓴 거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표시로부터 답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근데 얘는 그 공간 복잡도가 어떻게 돼? 하나 내가 태블릿 한 것만큼의 공간 복잡도가 늘어나죠. 그리고 얘로부터 답을 찾으려도 한 번은 검사를 해야 돼요. 요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2로 가서 또 봐야 돼.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선형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간 복잡도는 늘고 시간 복잡도는 ON이니까 뭐 느는 건 아닌데 얘를 안 만들어. 얘를 안 만들고 요것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8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알 수 있죠. 우리는. 왜냐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얘와 얘를 비교했더니 얘가 큰 거죠. 아니면 얘가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보면 돼? Gn-1, 6이죠. 그리고 Gn-1은 4예요. 거기다가 요 값이 4야. 그러면 이 8은 얘를 이용한 거예요? 얘를 이용한 거예요? 얘를 이용한 거죠. 그러면 이 8을 만들 때는 4와 2를 이용했다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2는 요 4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블레이션에서 쭉쭉 작은 거 갖고 만들어 나갔어요.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거꾸로 가는데 걸리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
최악의 경우 ON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만들어도 ON, 안 만들어도 ON의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공간 복잡성을 굳이 늘릴 이유가 있나? 안 늘리고 이제 요 코드 갖고 이제 거꾸로 가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태블레이션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됐어요? 감이 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오늘 시간이 추가로 설명드린 지 그렇고, 오늘은 이제 설명드린 거는 동적 프로그래밍에는 메모이제이션과 태블레이션이라는 게 있다. 메모이제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고 태블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드렸고, 태블레이션의 핵심은 점화식을 찾는 건데, 보통의 점화식을 어떻게 찾아요? 답으로부터 찾는다. 내가 찾고자 하는 답으로부터, 그 답의 구조로부터 점화식을 찾아 나가면 돼요. 보통은 어떤 애가 포함되거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 애가 답에 포함됐으면 어떻게, 포함이 안 됐으면 어떻게 살펴보는데, 그 답이 더 작은 문제의 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거를 살펴가지고 관계만 만들게 되면 그게 뭐예요? 점화식이 되는 거고, 점화식이 나오면 재기적으로 버텀다운 하는 게 아니라, 탑다운 하는 게 아니라 버텀업 하면은 그게 태블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는 여기서 만났던 요거, 옵티멀 서브스트럭처, 그러니까 최적의 해로부터 점화식을 찾아내가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화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저걸 이용해서 많은 문제의 점화식을 아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